자, 이번엔 다음 주제에 가겠는데요. 이른바 오픈북 논란일까요? 논쟁일까요? 지금 이 오픈북을 두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격론을 벌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저 진중권 교수는 전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전 교수 하니까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그냥 교수라고 하겠다 이렇게 표현도 있습니다만 어제도 방송에 출연해서 격론을 또 벌였습니다. 이 오픈북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유시민, 조국 아들 시험은 오픈북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 깜찍하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이런 표현도 여기 써놨네요. 푹.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헛웃음이 나온 겁니다. 이분 개그 늘었네. 변명 참 앙증맞아. 그래서 깜찍과 앙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조국 기소 놓고 신경전, 유시민 오픈북 온라인서 논란, 대리시험 가능하다는 거냐, 뭐 황당하다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북 시험 알바 구함 뭐 이런 조롱 이런 반응도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 두 인물이 얘기한 게 조금 더 요약이 돼 있습니다. 조국 아들 접속해서 본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참고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자 진중권 교수 개그 감각이 무르익었네요.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자, 이 기사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픈북 시험 명백한 부정행위. 그러니까 이게 학계 쪽에 계신 분이나 이런 거는 이건 부모가 도와주는 거.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 온라인 시험 친 조국 부부. 검찰 마구잡이 기소 이런 비판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4개월 동안 수사해서 찾아낸 게 겨우 이거냐. 이런 비판도 지금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픈북 자체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도덕성과 관련돼 있다. 이런 지적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교수 집 컴퓨터에서 이 조지 워싱턴 대 온라인 시험 사이트에 접속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국 교수가 아들한테 답을 가르쳐 줬거나 대신 온라인 시험을 봤다. 이게 이제 제가 취재해 본 결과 이건 뭐냐 하면 그 집에서 그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이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예. 깜찍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최강욱 비서관하고 조국이 함께 짜고 위조했다. 이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게 좀 깜찍한 거고요. 예. 참고사항이라 그래서 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한인섭 교수는 실명을 기재했다. 공소장에.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놨어요. 이게 검찰이 되게 띄우고 싶었던 거죠. 예. 자,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진중권 교수의 얘기를 이쪽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픈북 시험이래요. 이분 개그 감각 무르익었다. 변명이 참 앙증맞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픈북 시험은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지 얼마나 공부 많이 한 부모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이 대목이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요. 윤현거 대표님. 예.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오픈북 그거 문제 없다. 부모 참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서 이제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는데 그러면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사안이 조국 전 장관이 아닌 다른 내각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다음 어떤 다른 법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든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밝혀졌어요. 논란이 안 될까요? 그래도? 뭐 상당히 논란이 된다고 봐야죠. 예. 저희도 대학 다닐 때 오픈북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예. 오픈북도 이제 과제물 내는데 예. 오픈북은 뭐 서로 상의해서 할 수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예. 시험인데 책은 보고 자료는 많이 참고하되 예. 그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건 부정행위거든요. 사실 오픈북 시험이지만 이게 예. 인터넷 시험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시간 제한 로그인하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있어요. 자료를 충분히 예. 활용해서 자기 힘으로 예. 문제를 풀으라는 게 오픈북이지. 오픈북이 책 있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 아빠랑 해서 예. 앞뒤 반씩 나눠서 문제를 풀어줬다. 이거 명백한 부정행위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
검찰 기소가 깜찍했다는 그 해명이나 뭐 도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어제 아니냐. 방송에서 유지민 이사장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했는데 사실 검찰 공소 내용일 뿐이다. 검찰 공소 어떻게 다 믿나? 뭐 이런 취지의 반응이었어요. 뭐 검찰 공소가 다 맞는 건 사실 아니죠. 뭐 예. 재판정에서 뭐 예. 판결이 나야 예. 봤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만 보면은 오픈북이라지만 부모가 직접 도움을 주고 문제를 풀어줬다면은 이건 뭐 명백한 부정행위고 예. 이 부정행위 이걸 떠나서 예. 그래도 한때의 정의와 개혁의 아이콘인 법무부 장관했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예. 12가지 혐의가 있는데 예. 그 하나하나가 사실 다 작다. 뭐 청와대에서는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이 흔들었는데 예. 쥐 한 마리 뭐 나갔다는데 깨알 같은 비리다 또 이런 얘기도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절치 못한 말이죠. 그 청와대에서 그 검찰 공소장에서 직접 예. 대해서 옳다고 예.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못한 예. 태도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층이나 예.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좀 반성하고 아. 저 억울한 게 있으면은 법정에 가서 좀 제대로 밝히자 뭐 이런 태도가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안은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4개월 동안 이루어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인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기소까지 이루어졌어요. 불기소 기소가. 그런데 나온 사안들 보니까 4개월 수사에서 이런 걸 캐낸 건가? 뭐 이런 지적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4개월 수사를 누가 했느냐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총동원돼서 한 수사였죠. 예. 그러니까 8월에 2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예. 거였고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예. 11가지 혐의이고 그중에는 뇌물도 있고 예. 부인과 관계없이 별도의 조국 전 장관만 있는 것으로 기재된 범죄들도 있는데 영장 청구를 검찰이 못했어요. 저는 안 했다가 아니라 못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사안 가지고 영장 청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11가지 범죄가 있고 그 안에 뇌물도 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뭐 자세하게 보긴 그렇지만 네. 600만 원의 매각 매직,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거가 마치 매각 매직인 뇌물의 것처럼 혐의가 액수가 600만 원이었어요. 예, 그걸 가지고 6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 의료원장으로 예, 보내줬다라는 식의 공소장이라면 예. 사실 뭐 조 전 장관이 실제 그런 부분에 정말로 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법적으로 과연 이걸 비난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따져볼 분들이 예. 많을 뿐더러 예. 적어도 이게 법 원칙이라고 할 때 법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비례 원칙이 있습니다. 뭔가에 이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텐데 과연 거기에 상응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기소권, 특히 이제 그 인터넷 시험 그런 걸 보고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여태 수사를 한 거냐. 아까 지금 이제 인터넷 예. 시험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 많은 얘기들은 예. 사실은 다 중간에 예. 피의사실 공표 안 했다고 하지만 알려졌어요. 예. 근데 딱 들었을 때 야, 뭐 이렇게 아빠가 시험까지 대리인 쳐줬어. 그러니까 범죄 여부를 따라서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하필 또 공소장에는 그거는 또 새롭게 알려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대성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좀 비난하기에 예. 충분해 보이는 거가 또 마지막에 근데 이게 히든카드였다면 아. 참 이거는 좀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이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니 네 달을 했는데 뭐 이런 거가 혐의네 이런 쪽이 있고요. 한쪽은 아니 이런 것까지 조국 전 장관은 아들한테 챙겨준 건가? 근데 그동안 뭐 아들 입시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분노하시는 또 한쪽이 있고 아무튼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공소장과 관련된 공소장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른바 가짜 인턴 증명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조국 청탁 수락한 인사가 공직기강을 맡는다. 공정정의 외친 청와대의 또 다른 도덕적 상처 아닌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 로펌에 재직할 때 그 로펌 근무할 때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은 그게 허위라는 거죠. 그런데 1년 뒤에 청와대 입성했다. 그리고 당시 인사 검증은 조국 전 장관이 했다. 그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죠. 또 이것도 공소장에 있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청와대 경찰의 검찰 간부 150명 3평 수집을 지시했다. 지금 검찰 인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전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검찰 인사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청와대가 대비한 듯한
분위기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이달 중순 검찰 고위 인사 예정돼 있는데 청와대와 검찰 갈등 속에 파격적 인사가 예상된다. 근데 그에 앞서 경찰을 통해서 검찰 간부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경찰의 검사 세평 수집 지시, 윤석열 인사를 통해서 손발이 잘리는 건가 이렇게 전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유력인데 임명됐습니다. 7시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무시도 참석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취임 직후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검사 세평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원 전 의원님. 경찰이 검찰 쪽 세평을 수집하다. 이거 통상적입니까? 아니면 좀 이례적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는데 예.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시기가 있거든요. 예. 이 시기가 되게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렇죠. 검찰과 경찰 사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서로 간에 지금 뭐 날선 말을 오고 가고 예. 그다음에 조직에 사활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반대쪽에다가 야 평가를 해 검사들 이제 상대 쪽 싸우고 있는 쪽하고 예. 쪽에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예. 이게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 현재 구도를 보면 청와대하고 경찰하고 손을 잡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 검찰을 몰아세우는 지금 구도가 돼 있는데 그걸 다르게 또 얘기해 보면 검찰이 그만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지금 그 서울대 동문들이 저기 재학생들이 예. 투표를 해가지고 예. 현재 가장 그 자랑스러운 동문이 누구냐? 1등이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3등이 진중권이고 예. 그럼 가장 부끄러운 동문이 누구냐? 86%가 1등이 조국이에요. 그다음 2등이 유시민이고 예. 이게 세평하고 예. 이게 이제 진실 진짜 이 바닥에 있는 세평인데 이거를 과연 경찰이 그대로 전달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세평 조사를 한다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뭐 그런데 지금 예. 그동안 해온 행동을 봐서 예. 알겠지만 예. 지금 사실은 검찰의 정기 인사도 2019년 7월 달에 하고 난 뒤에 대규모 예. 인사해놓고 예. 6개월 만에 지금 또 인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우리가 다 예상하지만 예. 이번에 이 윤석열 수사 라인에 있는 예. 그 주요 정치 사안에 대해 수사해온 수사팀들을 전부 다 대폭 물갈이할 것이다. 싹쓸이에서 바꿀 것이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권에서는 예.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예. 사람들을 다 갈아치워서 좀 편할지 몰라도 예. 거대한 국민적 저항이 부딪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이 아까 보니까 약간 좀 공소장에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 뭐 늘 저 이 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봤지만 예. 뭐 조국 장관도 그래 공정을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예. 내 아들만 소중해. 예. 이 정부도 공정한 사회를 얘기했지만 예. 늘 내 편만 중요해. 내 편이면 어떠한 불의가 있더라도 이게 드러나서 정말 사법 처리 받을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이 정부는 막고 중용한다. 이게 뭐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희 이사님. 사실 추미애 장관 오늘 취임했습니다. 그럼 검찰 인사가 사실상 예고가 됐었어요. 대대적으로 뭔가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청와대가 검찰을 향한 불신이 굉장히 깊잖아요, 지금. 자, 왜 이렇게 불신이 깊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에 대해서 도전한다. 이런 아마 인식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그걸 많이 느끼셨을 그리고 것이고요. 얼마 전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수석수석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뭐 도전 뭐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예. 문제를 사법부가 예. 개입을 해서 검찰이 뒤흔들려고 했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요. 추미애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예. 발언을 보면 예. 검찰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장관이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협의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의견을 듣는 것이다. 예, 예.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세평 수집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을 언론에 이렇게 기사가 실리도록 한 것을 보면 검찰의 판단, 그러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인사 자료를 예.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를 할 텐데 그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지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정부 측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겠어. 아. 얼마나 정확한지. 예. 그리고 이게 세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포함하지만 또 하나는 비사실 역시 그렇겠죠. 예.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반영에 의견서를 의견을 냈는지 예. 안 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에 대한 엄중한 의사표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요. 청와대가 검찰을 향한 불신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거로 좀 보이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앞서서 시간을 돌려보면 지난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까? 이 물음이 또 들리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예. 어떤 정치적인 견해보다는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중립성을 잃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 눈치도 보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예. 판단에서 그런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했던 발언에서 보듯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추미애 장관이 예. 어떤 인사를 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예측이 많지만 예. 저는 검찰이 허술한 공소장 예. 그리고 판사도 공정성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심각하게 예. 검찰의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데 예. 그 문제점을 일으킨 검사들을 저는 갈아치우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가서 법정에서 판결로서 검사들에게 책임을 예. 지을 수 있는 그런 배포도 정권이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이런 통해서 판단을 뭐 해봅니다. 검사를 이렇게 뭐 바꾸거나 갈거나 그게 그렇죠. 아니라 끝까지 한번 가봐서 예. 재판에 법원의 가서 판단에 어떻게 맡기는. 하는지 보겠다. 예, 이렇게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후폭풍우는 예, 더 클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처음에 임명 당시에는 어떻게 중립적으로 진짜 눈치 보지 않고 수사 잘할 걸로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검찰 조직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분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불신이 생기고 말았다. 뭐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 분석도 참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